안녕하세요. 네, AMPN 글로벌 마케터 이한별 그리고 정원준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 보신 것처럼 건강기능식품 광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해서만 말씀드려보고자 해요. 이제 내일 시작을 하면은 이제 가정의 달인 5월인데요. 가정의 달은 이커머스 상품의 꽃 그리고 건기식은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광고 효율이 좀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 오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은 편하게 저희한테 채팅으로 말씀 주시거나 아니면은 한 30분쯤에 지나면 저희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한번 편히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건강기능식품 건기식이라고도 하는데 먼저 이제 시장 마켓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작년에는 국내 건기식 시장은 약 6조 원을 돌파해서 현재 지금 고속으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요 타겟층이 좀 중장년층 위주로 면역력, 장 건강을 위한 제품의 수요가 많았다면 근래에는 좀 젊은 층에서도 수요가 있어서 대신에 이제 뷰티나 다이어트 그리고 수면에 대한 그런 건강기능식품도 많이 인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40에서 60대가 중장년층의 코어 타겟이었다면 최근에는 조금 확대돼가지고 소비자 타겟층이 넓어진 거라고 이제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특히나 5월에는 실구매자도 있지만 부모님이나 은사님, 선물용으로 건기식을 구매하시는 소비자 측이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그 타겟팅 변화에 맞춰진 새로운 마케팅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슬로우에이징이라는 키워드가 이슈이다 보니 해당 키워드에 관련된 업종도 같이 떠오르고 있는 추세인데요. 젊은 층 소비자들이 미리미리 건강 관리를 하고 최대한 늙지 말자라는 자기관리의 개념으로 건기식 구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앞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건강기능식품 마케팅 시에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할지에 대해 말씀드려볼게요. 네, 건강기능식품에서 중요한 점은 일단 건강식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구매율이 좀 월등히 높은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직접 눈으로 보고 구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 광고 마케팅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건기식 광고는 초반에는 조금 비용 대비 효율을 보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소문이 나고 이제 리뷰도 중요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런 게 퍼지기까지가 이제 초반 비용이 조금 많이 들고요.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 의약품이 아니고 건강 보조식품이다 보니까는 이제 단기 섭취로 효율이 이제 숫자로 딱 표시되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이제 제품을 섭취하는 소비자마다도 효능에 좀 편차가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구매자 리뷰나 아니면은 바이럴 마케팅 이런 쪽에 포인트를 두고 마케팅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주변에서 어떤 영양제 먹어봤더니 효과가 엄청 좋다고 해서 구매하신 이제 경험 다들 한두 번씩은 있으시죠? 그래서 건기식의 효능은 이제 숫자로 데이터할 수 있는 정보가 없는 편이기 때문에 대중한테 좀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입소문을 퍼뜨려서 신뢰도를 상승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 긍정적인 인식이라는 걸 심어주기 위해서는 좀 다양하게 저희가 온라인으로 광고를 시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저희가 자주 아는 거는 그 바이럴이라는 마케팅을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 계속해서는 매출 전환의 상승폭을 좀 크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바이럴을 기초로 해서 여러 매체들을 미디어 믹스해서 한번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한 번 구매했던 소비자들의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이라도 구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찾아오길 기다리기보다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신규 고객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서 광고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물론 기본적으로 우리가 찾아가는 것보다는 이제 소비자들이 검색을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네이버 검색 광고 매체를 진행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사항이긴 하지만 이제 이 외에도 어떤 매체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네이버 검색 광고 이외에 이제 따로 진행을 해야 될 매체들이 브랜드 인지도가 낮을 때는 신규 고객을 먼저 유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활용하기 좋은 매체 먼저 이제 메타 광고죠. 인스타그램이랑 페이스북 이런 거 SNS 같은 그런 메타 광고를 사용을 해서 좀 이용자 폭이 넓고 자연스러운 광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벤트성 광고를 진행하기 좋은 매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에 가정의 달 이런 이벤트로 다들 안 하는 지금 없죠. 그런 업종이 그런 걸로 진행을 하시기 좋은 메타 광고여서 잠시만요. 네, 광고여서. 네. 네? 메타 광고죠. 네, 맞습니다.
화면이 갑자기. 네. 그래서 메타 광고이기 때문에 이제 메타 광고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장점이 타겟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평소에 건강, 다이어트, 식단 이런 게 요즘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심사를 가진 사용자에게 광고가 노출되도록 한다면 되게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여태까지 메타 광고를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던 광고주분들한테 처음 진행해볼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인스타그램의 경우는 뭐 우리 아이, 우리 부모님 이런 감성으로 다가가면은 광고 효율이 좀 높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소재를 쓰시면 좋고요. 이제 그런 감성을 건드리는 소재가 또 소비자 구매 충동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기식은 실제로도 뭐 부모님을 위해 많이 사드리기도 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위한 효도 선물 이런 주제 한다면은 메타 광고, 메타 이용자분들은 되게 많이 조금 감성을 자극할 수가 있을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 검색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종류가 많고 또 회사가 많아요. 그래서 타사 경쟁사 제품이랑 이제 비교가 좀 불가피한 업종인데요. 그럴수록 메타 광고 해보셔서 인스타그램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화면에 제품 광고 치면 꽉 차는 이런 메타 광고를 이용을 한다면 소비자 고민을 좀 줄여주고 구매 전환율까지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NS 통해서 구매한 소비자들이 다시 자기 이제 SNS,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도 하면서 간접적으로 바이럴 마케팅 효과로도 또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건기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제품의 효과가 입증이 되어야 구매 전환율이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만큼 충성 고객이 많아질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여기 제가 써드린 것처럼 나와 있는데 이러한 특성이 좀 잘 맞는 매체가 특히나 메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타겟을 할 수 있는 연령층이 대부분의 요즘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타 광고는 아시는 것처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이 두 가지 매체를 모두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연령대를 저희가 타겟할 수가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구매 주기가 짧다면 짧고 아니면은 뭐 1년치를 한 번에 구매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구매 주기가 1년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대부분 처음 구매하는 사람들은 한 달치 또는 많으면 3달치까지만 구매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광고를 지속적으로 광고 내보내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 한번 구매한 사람들에게는 다시 노출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맞춤 타겟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들어왔다가 그냥 이탈만 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재유입시키도록 하는 그런 리타겟팅 광고도 가능하기에 메타 광고가 좀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매체를 가장 먼저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검색 광고처럼 뚝딱뚝딱 해가지고 나와지는 게 아니고 그 소재가 효율이 안 좋다고 하면은 바로 갈아 끼우고 약간 이런 좀 섬세한 작업들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하시기엔 좀 한계가 있어서 대부분 저희 마케터 대행사분들과 협업을 해가지고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도 일단 건기식 같은 제품들 그리고 그런 유사 업종을 많이 다뤄본 경력이 있어서 관련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지 좀 고민거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대행을 안 하시더라도 좀 편하게 문의 주시면 관련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메타 광고 위주로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그 전에 그 불광이님께서 안녕하세요 신기하네요 라고 인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이 신기하셨을까요? 만약에 이제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주마케터님.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메타 광고 외에도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 또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노출 빈도수를 좀 높여서 인지도를 상승시키는 가장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같이 좀 가정의 달이라는 특수한 시즌에는 타 업체보다 자주 또 많이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노출로 고객을 최대한 많이 유입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네이버 GFA나 아니면 구글 GDN 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GF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네이버를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특히나 아까 건기식 같은 경우에는 요즘 뭐 중장년층 위주로도 많이 구매를 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쪽으로 타겟으로 한 광고를 진행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네이버 GFA를 한번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자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구글 GDN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단순 구글이라는 플랫폼 내에서만 노출되는 게 아니고 구글 내에는 좀 다양한 제휴 지면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흔히 저희 뭐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구글 GDN 안에서 당연히 광고를 송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확보를 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구글 GDN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노출수가 많아지면은 전환율을 높인다는 장점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 핵심 지면에 노출이 되면은 브랜딩 효과도 있기 때문에 많은 광고주분들이 선호하는 좀 광고 중에도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GFA나 GDN은 말씀드린 것처럼 노출시킬 수 있는 그런 지명과 그리고 모수 고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산이 너무 적다라고 하면 노출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좀 확보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 예산을 어느 정도 활용을 해야 되냐라고 여쭤들 보시는데 최소 비용으로 하루 10만원, 30일 기준 300만원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고요. 사실상 소재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하루 10만원 이하 사용하실 거라고 하면은 사실 그냥 그 매체는 활용을 안 하시는 것을 대부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만약 저예산으로 이 리스크가 가장 적은 광고를 집행을 시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거는 아무래도 좀 노출도 많이 확보할 수 있으나 그리고 이탈 고객까지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매체인 ADN을 그나마 좀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ADN이 장점으로는 일단 저렴한 고정 CPC로 대략 한 15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즌성 제품도 좀 부담 없이 광고를 송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온사이트 마케팅으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어서 투자 대비해서 효율이 나름 좀 크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가정의 달 같이 좀 특수 시즌에는 공개식 마케팅이라면 딱 한번 어울리는 매체가 아닐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어떤 매체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잠시만요. 네. 그리고 그 ADN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그 이탈 고객도 한번 다시 좀 잡는 효과가 있는 그런 광고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컴퓨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근데 X 버튼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진짜 나갈 거냐라는 팝업 창이 다시 한 번 더 뜨면서 우리가 봤던 상품 아니면 그 상품 말고 조금 더 객단가가 저렴한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프로모션 관련된 내용이 있는 상품을 노출을 한다든지 그런 걸 다시 한 번 더 언급해서 좀 전환율을 놀릴 수 있는 그런 기법의 광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DN도 한번 이탈률을 줄이고서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어떨지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어떤 매체가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매체는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제일 기본이 되는 매체입니다. 바로 이제 네이버 검색 광고인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건기식에서 구매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이버는 아시겠지만 국내 플랫폼 중에서 소비자가 가장 신뢰를 줄 수 있는 서치폼이기 때문에 네이버 광고를 진행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제 반 정도는 조금 먹고 들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네이버는 서치폼 외에도 블로그나 카페 뭐 이런 다른 컨텐츠 시스템 많이 함께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체험단 후기 아니면 실구매자 리뷰 이런 걸 노출시키기가 되게 용이해요. 그래서 대중한테 신뢰감을 주기 좀 적합한 매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디스플레이 광고나 뭐 메타몽 통해서 브랜드를 인지한 사용자들이 이 배너를 클릭해서 유입이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검색 포털 사이트에 예를 들면 뭐 홍삼 이런 걸로 키워드 검색을 해서 아니면 브랜드명으로 또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 들어오는 소비자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이제 그 배너 광고 DA에 노출되었던 자사명이나 브랜드명 검색해서 간접 정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장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광고 꾸준히 집행하다 보면 그때를 위해서 좀 빠짐없이 준비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사명이나 브랜드로 검색이 세팅된 게 메인 키워드랑 상세 키워드로 소비자가 유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세팅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노출을 시키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네이버 검색 광고는 저희가 좀 경쟁도가 치열하다고도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런 만큼 이 매체를 꼭 사용해야 될까라는 좀 생각을 많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초반에 브랜딩이 잘 되어져 있지는 않은데 키워드별로 입찰가는 또 너무 많이 높고 쇼핑 검색 광고 내에서도 입찰가가 너무 치열하니까 오히려 품질 지수가 많이 낮아져서 광고를 지출하는 비용 대비 좀 성과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저희가 그 매체를 여러 가지 미디어 믹스에서 운영하는 이유는 한 가지 매체 효율이 좋다고 해가지고 그 매체 다 몰빵해서 운영해버리면 시너지 효과가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적절히 분배해서 다양한 매체를 함께 운영을 해야 이 매체에서 보완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이 매체에서 채워주고 약간 이런 영향력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왜 하는 거냐면은
네이버 검색 광고 예산이 크지 않고 혹은 예산이 너무 많이 사용되는데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광고를 집행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크게 파워링크랑 그리고 쇼핑 검색 광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좀 제외해두고 직접 세팅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파워링크, 쇼핑 검색 광고 위주로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파워링크 같은 경우 말씀드릴게요. 파워링크는 DB 업종, 그러니까 문의를 받는 그런 업종이 아니고서야 웬만해선 전환이 많이 발생되긴 힘듭니다.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좀 브랜딩이 잘 되어져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냥 통합검색에서 당연히 파워링크 지면에서의 구매 전환율도 높을 수는 있죠. 근데 대부분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브랜딩이 어느 정도 되어져 있지 않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일단 파워링크 자체의 전체 예산을 한 20%만 설정을 해둡니다. 또는 뭐 10%? 그 이하로도 낮춰도 상관은 없어요. 그 말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경쟁사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하지만 더보기를 눌렀을 때 2페이지도 나오고 3페이지도 나오잖아요. 거기까지 우리가 침투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거기에 노출하는 사람들의 의미도 다 담겨있기 때문에 굳이 뒤쪽으로 노출은 하지만 그래도 계속 띄워놓는 거잖아요. 그것도 어찌 보면 일종의 브랜딩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거기서 뭐 낮은 CPC로 노출을 했다가 한두 개 뭐 전환이 발생된다고 하면은 로아스나 아니면 전환 매출액도 약간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라 아예 제외하기보다는 초반에는 이런 정도 예산 분배로 운영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좀 파워링크, 검색 광고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커머스에선 쇼핑 검색 광고죠. 대부분 여기서의 품질 지수가 낮아져서 우리가 평소 노출하려고 하는 입찰가 대비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설정을 해야만 노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품질 지수가 너무 낮기 때문인데요. 품질 지수가 왜 낮냐?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노출하고 있는 상품이 소비자가 검색한 키워드와 좀 연관도가 떨어진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이 생각을 하세요. 아닌데 우리 건강기능식품 판매하고 있고 이거 다이어트에 좋은 거라 다이어트 영양제, 다이어트 보조제를 쳤는데 왜 우리가 연관성이 떨어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소비자들이 그 광고 링크를 보고 들어와서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생각보다 네이버에서 말하는 그 연관성이라는 거는 그 키워드가 소비자들이 너네 브랜드를 들어갔을 때 구매를 하나 안 하냐, 약간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면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노출수는 엄청 높아요. 근데 클릭률이 낮아요. 그럼 이것도 너네 연관성 떨어져 해가지고 품질 지수를 낮추는 거고, 혹은 클릭률은 좀 높은 편인데 전환이 발생되지 않아서 전환 매출액이 없어요. 이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관성 떨어지니까 니네 홈페이지 링크 잘못되어져 있어 라는 판단 하에 품질 지수가 낮아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 잃지 않는 카테고리에 노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어울리는 그런 키워드에 노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품질 지수가 낮을 경우 어떻게 극복하면 되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노출수가 너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좀 점검해봐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제외 키워드 같은 부분에 들어가면 좀 어떤 키워드로 우리 상품이 잡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쇼핑 검색 광고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키워드를 선택해가지고 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외 키워드 설정하는 부분에 들어가서 어떤 키워드를 유입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우리랑 만약에 연관성이 떨어지는 그런 검색어들이 잡히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렇다 보니 그것들은 이제 제외 키워드 설정하면서 불필요하게 노출하고 있는 그런 개수들을 좀 줄여 나가는 것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로 노출수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네이버 내에서는 파트너랑 콘텐츠 매체에 노출할 수 있는 그런 제휴 지면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세팅을 하실 때는 이런 거 관계없이 별도의 제한을 걸어두지 않고 그냥 세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광고 그룹 단에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필터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당근마켓 아니면 줌, 다나와 이런 매체들도 제휴 매체이기 때문에 파트너 지면으로 저희 검색 광고가 송출이 돼요. 근데 사실상 저희가 파워링크라는 매체를 활용을 하는 이유는 그 네이버 검색 광고라는 매체를 활용하는 이유는 그 쇼핑 검색 광고 내에서 노출을 주로 하고 싶기 때문인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뭐 다나와나 아니면 당근마켓에 노출을 원할 경우에는 그 매체를 사용하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그 브랜드가 그 매체를 선정한 그 이유에 대해 좀 타당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그쪽 지면은 좀 과감하게 오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출수가 엄청 줄어요. 그러면은 노출 대비 당연히 우리가 클릭하는 건 적으니까 클릭률이 낮아졌던 게 다시 또 극복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다차원 보고서 내에 이제 어떤 지면에서 주로 전환이 발생되는지를 알 수는 있어요. 간혹 가다가 특수하게 파워링크 지면 말고 이런 뭐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서도 전환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시고 제외 설정을 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노출수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제외 키워드 설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파트너 매치 노출을 좀 제한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건기식 제품일 경우에 전환율이 너무 낮아요 라고 하는 경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크게 첫 번째, 광고를 타고 일단 들어가서 그 상품에 대해 이해를 했어요. 리뷰도 많아. 근데 상세 페이지도 너무 잘 돼 있어. 근데 바로 구매하기 좀 꺼려져. 왜냐면은 두 번째로 하고 싶은 게 네이버에 이 제품, 이 브랜드의 이 상품을 검색해보고 후기가 괜찮으면 사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금이 되는 비용 대비해서 전환율이 다소 낮을 수는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보완할 사항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리뷰 수가 너무 낮다거나 후기가 낮다거나 라고 하면은 이제 2차적으로 굳이 그 브랜드를 검색하지 않고 그냥 이탈이 돼버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완을 하신 상태에서 이제 광고 운영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비 지출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클릭만 된다라는 내용이고 말 그대로 이제 전환율이 낮다라는 뜻이기는 한데요.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시간대별로 24시간 대부분 노출을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눈팅만 하는 시간대가 있고 직접 구매를 하고자 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업종별로 저희가 특정되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브랜드마다 다르고 업종마다 살짝씩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것도 다차원 보고서 내에 들어가면은 시간대별 보고서를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셔서 평균적으로 우리가 일주일치 혹은 데이터가 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최근 데이터 24시간 노출된 기준으로 최근 30일 데이터나 아니면 최근 데이터를 한번 뽑아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특정 시간대에는 클릭만 되고 전환이 발생되지 않는 그런 검색 시간대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는 그냥 과감하게 오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주요 전환이 발생되는 시간대에 예산이 더 투자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투자한 예산 대비해서 전환율도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품질 지수도 덩달아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알기도 하긴 하지만 이론상으로 말씀드리는 거라서 지금 현재 광고 캠페인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고 그 외로 지금 품질 지수가 너무 낮아서 이거에 대해서 극복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한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도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건기식 위주로 어떤 식으로 매체를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신가요? 오늘 생각보다 좀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셨어요. 근데 대부분 광고주분들이 지금 여기서 채팅하는 게 좀 많이 부끄러워하셔가지고 라이브 끝나고 나서 전화들이 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만약에 시청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 라이브 방송 끝나고 편하게 여기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전화로 상담 주시면은 저희가 좀 친절하게 답변, 좀 명쾌하게 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죠? 일단은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방송을 진행을 했는데 별도로 영상이 올라오지 않아도 이거 다 녹화된 거라서 앞부분 놓치신 분들이 있으면 천천히 앞에부터 보시고 이후에 문의 주셔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